바쁜 아침, 도윤이 점자 라벨을 뒤바뀌게 붙이고 세아가 고추장 핫도그 6개 주세요. 라는 주문을 받습니다. 세아가 고추장인 줄 알고 딸기잼을 발라주고 도윤도 딸기잼인 줄 알고 고추장을 손에 묻힙니다. VIP 손님이 한 입 크게 베어물고 눈물을 쏟으며 맵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신박하네요. 라고 외칩니다. 다른 손님들도 하나씩 맛보더니 이거 정말 특이한 맛이에요. 어떻게 이런 조합을 생각하셨어요? 라며 신기해합니다. 실수가 화제가 되어 사회망 서비스에서 폭발하고 방송 섭외까지 들어오는 기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을지로 청계천 일대에 새벽 첫 햇살이 스며들면서 골목마다 분주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향커핑 카트 앞에서 강도윤이 원두통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습니다. 손끝으로 점자 라벨을 천천히 확인하며 제자리에 놓아갑니다. 각각의 라벨에는 또박또박 점자로 새겨져 있습니다. 원두 A는 고소한 맛, 원두 B는 과일향, 원두 C는 훈연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는 어떤 향을 찾고 계시나요? 도윤이 첫 손님을 맞으며 환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손님이 뭔가 상쾌한 것을 원한다고 하자 도윤은 비라벨이 붙은 원두통을 가리킵니다. 오늘은 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익은 복숭아 향 끝에 연기한 꼬집 정도가 느껴지는 맛입니다. 아침 공기처럼 깨끗하면서도 깊이 있는 풍미가 특징이죠. 도윤이 원두 몇 알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향을 맡아봅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뭔가 다른 느낌이 듭니다. 복숭아 향 속에 섞인 연기 냄새가 조금 더 진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어디선가 무언가 타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바로 그때 옆에서 윤세아가 손바닥에 촉수어로 글자를 그리며 다가옵니다. 연기라고 하셨죠? 뭔가 불안한 냄새 같은데 괜찮습니까? 평소보다 훨씬 진한 것 같아요. 세아가 입모양을 크게 하며 걱정스럽게 물어봅니다. 도윤은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한번 깊게 향을 맡아봅니다. 분명 평소의 은은한 훈연향과는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습니다. 마치 공장에서 나는 화학적인 냄새 같은 것이 미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맞습니다. 뭔가 다른 것 같네요. 원두 자체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주변에서 오는 냄새인 것 같습니다. 그때 유도견 콩이가 꼬리를 흔들며 두 사람 사이를 오갑니다. 콩이도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는 듯 킁킁거리며 코를 벌름거립니다. 진동 초인종이 울리면서 세아의 분식 트럭을 알리는 빛 조명이 켜집니다. 손님들이 오고 있습니다. 일단 장사부터 시작하시죠. 나중에 이야기해요. 도윤이 세아의 손등에 글자를 써줍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 장사를 시작합니다. 도윤은 향을 통해 세상을 읽고 세아는 손과 눈으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서로 다른 방식이지만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세아는 분식 트럭에서 떡볶이를 끓이며 손님들의 주문을 받습니다. 수어로 소통하는 손님들도 있고 메모지에 글을 써서 주문하는 손님들도 있습니다. 세아는 모든 손님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줍니다. 고추장 떡볶이 하나, 어묵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한 손님이 메모지에 써서 건네자 세아는 환하게 웃으며 엄지를 들어 올립니다. 알겠다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고추장통을 여는 순간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평소와는 다른 쓴맛이 도는 냄새입니다. 오후가 되자 두 사람은 잠깐 휴식을 취합니다. 콩이와 함께 청계천변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까 그 냄새 말인데 정말 이상했어요. 마치 공장에서 나는 화학 냄새 같았습니다. 도윤이 세아의 손바닥에 천천히 글자를 써가며 말합니다.
저도 느꼈어요. 고추장에서도 비슷한 냄새가 났거든요. 혹시 근처에 공장이나 작업장에서 뭔가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세아가 걱정스럽게 대답합니다. 두 사람은 주변을 둘러보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기 중에는 여전히 그 이상한 냄새가 미묘하게 떠다니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중요한 약속을 위해 준비를 시작합니다. 바로 상견례입니다. 도윤의 어머니 박금자를 만나는 자리입니다. 세아는 정성껏 준비한 선물과 함께 도윤의 집으로 향합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세아가 정중하게 인사를 올리며 양손으로 크게 사랑이라는 수어를 그려 보입니다. 두 손을 가슴 위에서 교차한 후 부드럽게 펼치는 동작입니다. 하지만 금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집니다. 지금 우리 집과 싸움을 선언하겠다는 건가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금자가 입술을 굳게 다물며 날카롭게 말합니다. 옆에서 동주가 황급히 나서서 통역을 시작합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방금 세아가 한 것은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싸움은 손 모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주먹을 쥐고 하는 동작이에요. 동주가 식은땀을 흘리며 두 손짓의 차이를 자세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금자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습니다. 첫인상에서 받은 오해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 집은 제대로 소통할 수 있는 며느리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금자가 체면을 세우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세아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쉽니다. 말 대신 손으로, 눈 대신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이 자신들이 사는 방법인데 왜 이해받기가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세아의 손바닥에 글자를 씁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만져서 서로를 압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예요. 세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도윤의 손을 꼭 잡습니다. 비록 첫 만남이 순탄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서로가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감각으로 세상을 이해하지만 마음만은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을지로 골목에서 두 사람의 사랑은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기 중에 떠도는 그 이상한 냄새는 이들의 평온한 일상에 작은 균열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다음 날 아침 을지로 골목은 평소보다 더욱 분주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신경 쓰였던 그 이상한 냄새가 오늘은 더욱 진하게 느껴집니다. 도윤이 향 커핑 카트를 준비하면서 원두들을 점검하는데 어제와는 달리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어제 그 급한 손님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도윤이 세아에게 말하며 점자 테이프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어제 바쁜 와중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고추장 용기에 붙어 있어야 할 라벨이 딸기잼 용기에 붙어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자 테이프가 뒤바뀐 채로 밤새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아, 큰일 났네요. 어제 너무 급하게 정리하다가 실수했나 봅니다. 도윤이 당황하며 말하는 순간 세아의 분식 트럭 앞에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고추장 핫도그 6개 주세요. 단체 손님이 큰 소리로 주문합니다. 세아는 재빨리 핫도그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바뀐 라벨 때문에 고추장인 줄 알고 딸기잼을 발라버렸습니다. 도윤도 마찬가지로 딸기잼인 줄 알고 고추장을 손에 묻혀버렸습니다. 딸기잼. 아니, 고추장이었나요? 도윤이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VIP 손님 한 분이 핫도그를 한 입 크게 베어 물었습니다. 순간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맵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죠? 달콤하면서도 매운데 이상하게 신박하네요. 그 손님이 눈물을 닦으며 신기해합니다. 다른 손님들도 하나씩 맛을 보더니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매우면서도 달콤한 새로운 맛에 모두들 놀라워합니다. 이거 정말 특이한 맛이에요. 어떻게 이런 조합을 생각하셨어요? 한 손님이 세아에게 물어봅니다. 세아는 실수였다고 말하려다가 손님들의 반응을 보고 그냥 미소만 지어 보입니다. 도윤도 상황을 파악하고는 조용히 웃음을 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 손님이 스마트폰으로 핫도그를 찍어서 사회망 서비스에 올렸습니다. 사진과 함께 올라간 글에는 을지로 숨은 맛집, 딸기 고추장 핫도그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그 게시물이 엄청난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화제의 음식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에서 취재를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아는 깜짝 놀라며 도윤에게 이 상황을 손바닥에 써서 알려줍니다. 방송국에서 취재를 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죠? 실수로 시작된 일이지만 손님들이 좋아하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도윤이 대답하며 웃습니다. 두 사람은 예상치 못한 화제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트럭 앞에 한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이복녀라는 이름의 이 할머니는 이 일대의 모든 정보를 꿰뚫고 있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말한 그 연기 냄새 말인데 예전에 들어봤지. 2009년 을지로 공장 폭발 사건 때였어. 복녀 할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순간 굳어집니다. 그때 나는 굉음을 들었고 바람 방향도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그 탄내를 절대 잊을 수 없지. 복녀 할머니는 낡은 스크랩북을 꺼내서 보여줍니다. 신문 기사들과 함께 하청 계약서, 사본들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 속에 적힌 날짜를 보는 순간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날짜가 제가 실명하게 된 사고 날짜와 같습니다.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세아도 깜짝 놀라며 복녀 할머니를 바라봅니다. 갑자기 주변의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부터 맡던 그 이상한 냄새, 공장 폭발 사건, 그리고 도윤의 사고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에 이상한 일들이 많았어. 평소에 없던 야간 작업도 있었고, 배출구에서 나는 냄새도 평소와 달랐지. 그리고 그 폭발 이후에 너무 조용히 덮어버렸어. 복녀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누가 듣고 있는지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이 트럭을 정리하고 있을 때 도윤의 스마트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세아 씨, 세상을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한준우 이비인후과 전문의입니다. 메시지와 함께 화려한 병원 브로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브로셔를 자세히 보니 하단에 아주 작게 박금자 재단이라는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왜 갑자기 이런 메시지가 올까요? 세아가 의아해하며 도윤에게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도윤도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하루 종일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일단 조심해야겠어요. 복녀 할머니 말씀도 그렇고 뭔가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윤이 세아의 손바닥에 글자를 쓰며 말합니다. 두 사람은 예상치 못한 관심을 받게 되면서 동시에 과거의 어두운 비밀과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을지로 골목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더 큰 음모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복녀 할머니의 충격적인 폭로 이후 도윤과 세아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일찍 만나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도윤의 손끝에는 촉수어 메모판이 깔려 있고 세아는 시장 지도 위에 작은 발광 다이오드 점 등을 하나씩 박아가며 바람 방향과 배출구 위치, 야간 작업 시간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녀 할머니 말씀대로라면 2009년 그날 밤에 분명히 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윤이 지도를 손끝으로 따라가며 말합니다. 콩이는 두 사람 옆에서 얌전히 앉아 있다가 간헐적으로 코를 벌름거리며 공장터 주변 냄새를 맡아봅니다. 유도견이지만 평소보다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 그때 도윤의 아버지 만석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전직 소방대원인 만석은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어제 복녀 할머니 이야기를 들었다. 사실 나도 그날 무전 기록을 조금 갖고 있긴 하다. 만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과 세아의 눈빛이 동시에 번뜩입니다. 하지만 그때 윗선에서 서류 정리를 지시했었지. 모든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라고 했어. 아버지, 그 정리라는 게 파기를 의미했습니까? 아니면 보관을 의미했습니까? 도윤이 고개를 들며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만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보관을 가장한 파기였다. 하지만 나는 몇 장 정도는 따로 보관해뒀어. 만석의 고백에 세아가 깜짝 놀라며 손바닥에 글자를 씁니다. 정말입니까? 그 자료들을 볼 수 있을까요? 조심해야 한다. 아직도 그때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만석이 주변을 둘러보며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사람은 진실을 찾기 위해 현장으로 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복녀 할머니의 기억을 토대로 한 현장 재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처럼 동풍이 불던 날을 기다려서 배출구 근처를 조사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묘한 화학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이 코를 배출구 근처에 가져다 대고 짧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합성자두양 용제입니다. 값싼 세척제에 많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이에요. 값싼 세척제라고 하셨나요? 세아가 손바닥에 재빨리 글자를 쓰며 물어봅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식 세척제보다 훨씬 저렴하지만 독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대량으로 사용하면 폭발 위험이 있어요. 세아는 메모판에 용의선상이라고 적고 그 밑에 값싼 세척제 납품 라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조사 방향이 분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세아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박금자였습니다. 금자는 평소와 달리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세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세아야, 어제는 미안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너무 경직되어 있었나 보구나. 금자가 세아와 마주 앉으며 말했습니다. 세아는 조금 놀라면서도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저도 긴장해서 제대로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아요. 나는 정말 너를 위해서 조언하는 거야. 과거의 일들은 그냥 묻어두고 앞만 보면서 살자. 금자가 세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세아는 금자의 입모양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청각장애인인 세아에게는 입술 읽기가 중요한 소통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금자가 과거는 묻어두자고 말할 때 입모양으로는 분명히 덮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세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지금 덮어라고 말씀하셨죠? 세아가 손짓이 빨라지며 물어봤습니다. 금자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쳐갔습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그냥 과거 일은 잊고 살자고 했을 뿐이야. 어머님, 저는 입술을 읽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덮어라고 하셨어요. 세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금자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체면이라는 게 있어. 가문이라는 게 있다고. 왜 굳이 과거의 안 좋은 일들을 들춰내려고 하느냐? 금자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바로 그때 동주가 나타나서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체면은 진실을 막는 천이 아닙니다. 진실 위에 세워진 체면이어야 진짜 체면이죠. 동주가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금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할 거다. 금자가 차갑게 말하며 나가버렸습니다. 세아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과거 일을 덮으려고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한준우에게서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세아 씨, 재심 청구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후원이 있다면 미디어도 전문가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세아가 의아해하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후원이라니 무슨 말씀이신가요? 잠시 후 준우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병원 라운지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세아는 도윤과 상의한 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병원 라운지는 깔끔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준우는 커피를 건네며 친근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저희 병원에서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준우가 장부를 슬쩍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장부 구석에 박금자 재단이라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세아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이 의사, 그리고 그날의 사건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혹시 박금자 재단과 관련이 있으신가요? 세아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준우의 표정이 순간 경직되었다가 다시 미소로 돌아왔습니다. 아, 그건 저희 병원의 주요 후원처 중 하나입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죠. 하지만 세아는 이미 진실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날 사건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속이 싸늘해지면서 동시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세아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도윤도 충격을 받았지만 두 사람은 더욱 굳은 의지로 진실을 찾기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진실 근처에 어머니가 있어요. 도윤이 세아의 손바닥에 글자를 쓰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세아가 걱정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가족 내부의 비밀과 마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진실을 향한 여정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박금자 재단과 한준우의 연결고리를 발견한 후 세아와 도윤은 며칠간 조심스럽게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복녀 할머니와 만석 아버지의 도움으로 당시 상황을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깊어질수록 예상보다 훨씬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보관하고 계신 무전 기록을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어요. 도윤이 세아의 손바닥에 글자를 쓰며 말했습니다. 만석은 주변을 조심스럽게 둘러본 후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이것들은 정말 위험한 자료들이야. 만약 누군가 알게 되면 우리 모두에게 문제가 될 수 있어. 만석이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바래진 무전 기록지들과 몇 장의 사진, 그리고 당시 현장 상황을 기록한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날 밤 야간 작업 허가 관련해서 이상한 부분이 있어. 보통은 허가서에 책임자 서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 서류에는 서명이 누락되어 있어.
만석이 한 장의 서류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세아가 그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니 하단에 흐릿하게 지워진 도장 자국이 보였습니다. 이 도장 자국 혹시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세아가 물어보자 복녀 할머니가 돋보기를 꺼내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협력업체 인증 도장 같은데 완전히 지워져서 정확히는 모르겠어. 그때 도윤이 뭔가를 발견했다는 듯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어제 준우가 보여준 장부에서 비슷한 도장을 봤어요. 박금자 재단 산하 협력업체들 목록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아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점점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과 세아는 분식 트럭에서 평소처럼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낯선 남성 2명이 트럭 근처를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손님 같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저 사람들이 계속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세아가 도윤의 손바닥에 빠르게 글자를 썼습니다. 도윤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조심해야겠어요. 혹시 우리 조사 때문일 수도 있어요. 바로 그때 복녀 할머니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쪽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얘들아, 이게 오늘 아침에 우리 집 문틈에 끼워져 있었어. 복녀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쪽지를 건네줍니다. 쪽지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노인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는 게 좋을 것이다. 더 이상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마라. 세아와 도윤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이제 단순한 호기심 차원의 조사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할머니, 혹시 다른 이상한 일은 없으셨어요? 세아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젯밤에 집 주변을 누군가 어슬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어.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쓰레기통이 뒤져져 있더라고. 복녀 할머니의 말에 도윤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해지고 있어요.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세아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고 골목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세아는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강한 불빛이 번쩍 켜졌습니다. 세아가 깜짝 놀라 뒤돌아보려는 순간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아주 빠른 속도로 세아의 몸을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세아는 벽에 몸을 기대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아버지의 마지막 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그날도 이렇게 소리가 들렸을까요? 세아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뺑소니 사고로 돌아가시던 그날 밤의 상황이 지금과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과 만난 세아는 어젯밤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도윤은 분노와 자책감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못 봐서 세아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어요. 도윤이 떨리는 손으로 세아의 손바닥에 글자를 썼습니다. 하지만 세아는 도윤의 손을 꼭 감싸며 대답했습니다. 대신 진실은 반드시 만질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어요. 두 사람의 의지는 더욱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상황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박금자는 자신의 집 창고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상자 겉면에는 흐릿하게 협력업체 서류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금자는 상자를 열어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에는 2009년도 각종 계약서들과 당시 사업 관련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하청업체 관리 및 감독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내가 지켜야 했던 건 가문이었을까? 아니면 아이들이었을까? 금자가 무너지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서류들을 하나씩 넘겨보며 당시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밤 받았던 전화, 조용히 처리하라는 지시, 그리고 며칠 후 도착한 탄원서 한 통이 생각났습니다. 그 탄원서는 다름 아닌 세아 아버지가 쓴 것이었습니다. 사고 조사를 제대로 해달라는 간절한 호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금자는 그 탄원서를 상부에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책상 서랍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때 내가 용기를 냈더라면. 금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탄원서를 쓴 사람의 딸이 자신의 며느리가 되어 진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아이러니였습니다. 다음 날 한준우는 병원에서 여러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급해지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통제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너무 깊이 파고들고 있어요. 아직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겠네요.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준우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을지로 방향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는 두 젊은 연인이 진실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과 세아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 보건소에서 분식 트럭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도윤의 향커핑 카트에 대해서도 무허가 영업 신고가 들어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분명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방해하고 있어요. 세아가 분노에 찬 표정으로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행정 절차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비록 장사는 잠시 중단해야 하지만 진실을 찾는 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복녀 할머니와 아버지가 계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은 숨겨질 수 없어요. 도윤이 세아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서로가 있기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위생 점검과 무허가 신고로 인해 도윤과 세아의 장사는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오히려 이 시간을 이용해서 더욱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만석 아버지가 보관하고 있던 자료들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 무전 기록에서 말하는 배출 밸브 역전이라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가요? 도윤이 바래진 기록지를 손끝으로 더듬으며 물어봤습니다. 배출 밸브가 거꾸로 작동했다는 뜻이야. 정상적으로라면 독성 가스가 외부로 빠져나가야 하는데 역전되면 내부로 역류하게 돼. 만석이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야간 작업 허가자 서명이 누락되어 있어.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복녀 할머니도 당시 기억을 더듬어가며 증언을 보탰습니다. 그날 밤에 분홍색 로고가 붙은 마스크를 낀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가는 걸 봤어. 그런데 1시간쯤 지나서 그중 한 대가 급하게 튀어나왔지. 큰 굉음이 나기 전에 말이야. 세아가 이 증언을 듣고 무언가를 떠올렸다는 듯 손을 들었습니다. 분홍색 로고라고 하셨죠? 혹시 어떤 모양이었는지 기억하세요? 글쎄, 정확하지는 않지만 꽃 같은 모양이었던 것 같아. 복녀 할머니의 말에 도윤이 번뜩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꽃 모양의 분홍 로고. 혹시 준우가 다니는 병원 로고가 그런 모양 아니었나요? 세아도 그제서야 기억이 났습니다. 한준우가 보여줬던 병원 브로셔에 분홍색 꽃 모양 로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병원이 당시 세척 작업과 관련이 있었다는 건가요?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의료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그런 세척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도윤이 손바닥에 글자를 쓰며 설명했습니다. 이제 퍼즐의 한 조각이 더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세아의 스마트폰에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재심 청구가 증거 불충분으로 반려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분명히 새로운 증거들을 제출했는데. 세아가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윤도 주먹을 꽉 쥐며 분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위에서 압력을 넣은 것 같아요. 이렇게 빨리 반려될 일이 아닌데. 만석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상황이 점점 절망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날 오후에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의 민원으로 인해 분식 트럭이 위생 단속을 받게 되었고 도윤의 향커핑 카트도 무허가 신고가 정식으로 접수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괴롭힘이에요.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더 심해지고 있어요. 세아가 울분을 토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절차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아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한 번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와 같은 골목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차량 불빛이 번쩍 켜졌습니다. 세아가 뒤돌아보려는 순간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검은색 승용차가 아주 빠른 속도로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몸을 스치듯 지나가서 세아가 중심을 잃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세아는 벽에 기대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그날 밤도 이렇게 소리가 들렸겠구나. 세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뺑소니 사고로 돌아가시던 그날 밤 가해자는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과 만난 세아는 어젯밤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도윤은 자책감과 분노로 가득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세아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서. 제가 못 봐서 이런 위험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도윤이 떨리는 손으로 세아의 손바닥에 글자를 썼습니다. 자신의 시각장애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자책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세아는 도윤의 손을 꼭 감싸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대신 진실은 반드시 만질 거예요.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세아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험이 닥칠수록 더욱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금자는 혼자 집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창고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상자였습니다. 라벨에는 흐릿하게 협력업체 서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금자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2009년도 관련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하청업체 관리 감독 관련 문서들, 당시 사업 관련 계약서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아 아버지가 보낸 탄원서였습니다. 내가 지켜야 했던 건 가문이었을까? 아니면 아이들이었을까? 금자가 무너지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탄원서를 다시 읽어보니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세아 아버지는 사고 조사를 제대로 해달라고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자신이 뺑소니범으로 몰리는 것이 억울하다고, 그날 밤 분명히 다른 일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금자는 윗선의 지시에 따라 그 탄원서를 묻어버렸습니다. 그때 내가 용기를 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금자의 눈에서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탄원서를 쓴 사람의 딸이 자신의 며느리가 되어 같은 진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복녀 할머니에게 또 다른 협박 쪽지가 배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직접적이고 위협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견하지 마라. 다음에는 경고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복녀 할머니는 겁에 질려 세아와 도윤을 찾아왔습니다. 얘들아, 이제 정말 위험해지고 있어. 어젯밤에는 집 앞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계속 어슬렁거렸어. 세아와 도윤은 이제 단순한 조사 차원을 넘어서 생명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꼭 지켜드릴게요. 그리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도윤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세아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진실을 찾을 때까지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협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복녀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당시 상황을 기억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도윤과 세아를 만난 복녀 할머니는 중요한 단서 하나를 더 가져왔습니다. 얘들아, 어젯밤에 옛날 사진첩을 뒤져봤는데 이걸 찾았어. 복녀 할머니가 흐릿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사진에는 분홍색 로고가 새겨진 마스크를 쓴 남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줄지어 공장으로 들어갔어. 그런데 1시간 정도 지나서 저 사람들 중 한 대가 급하게 튀어나왔지. 큰 굉음이 나기 바로 전에 말이야. 세아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비록 흐릿하지만 분홍색 꽃 모양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 로고 한준우 병원 로고와 똑같아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한준우와 그 병원이 당시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가 나온 셈이었습니다. 한편 만석 아버지도 용기를 내어 더 많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사실 무전 녹취 일부를 따로 보관해뒀어. 원본은 모두 사라졌지만 내가 수기로 받아 적은 기록이 남아있어. 만석이 낡은 수첩을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당시 무전 내용이 또박또박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배출 밸브 역전 확인. 야간 작업 허가자 서명 누락. 긴급 대피 필요. 이 기록을 보면 분명히 누군가 허가 없이 야간 작업을 진행했다는 뜻이에요. 세아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드디어 구체적인 증거들이 하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그동안 수집한 향 샘플들을 이용해서 맹목 지도를 완성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점들을 하나씩 이어가며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봤습니다. 세척제 납품 라인, 분홍 로고 병원, 야간 작업 서명 누락. 이 세 줄이 모두 한 사람에게 모이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아가 긴장된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도윤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한준우도 박금자 재단도 모두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바로 그때 뒤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맞다. 내가 한 장을 덮었어. 두 사람이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박금자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윤이 놀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금자는 천천히 다가와서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하청망 최상단에 내 과거 사업이 얽혀 있었어. 그때 일단 조용히 하라는 전화가 왔었지. 그리고 며칠 후에 세아 아버지의 탄원서가 내 책상 위에 왔었어. 세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아버지가 쓴 탄원서를 금자가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탄원서를 왜 숨기셨어요?
세아가 손바닥에 빠르게 글자를 써가며 물었습니다. 금자는 고개를 숙이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미래를 살린다고 믿었어. 가문의 체면을 지킨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내가 내 며느리가 되면서 그날이 다시 살아났다. 내가 묻어버린 진실이 내 앞에 다시 나타난 거야. 금자의 고백에 도윤과 세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찾고 있던 진실의 열쇠가 바로 가족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그 탄원서에는 뭐가 써 있었나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금자는 상자에서 바래진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여기 있어. 내 아버지가 직접 쓴 탄원서야. 세아가 떨리는 손으로 탄원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친필로 쓰여진 간절한 호소문이었습니다. 저는 뺑소니범이 아닙니다. 그날 밤 분명히 공장에서 폭발이 있었고 그 때문에 사고가 난 것입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지막 호소를 읽으며 세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여 년 동안 묻혀있던 아버지의 억울함이 드디어 세상에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함께 진실을 밝혀요. 도윤이 금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금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래,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겠어. 아무리 늦었어도 해야 할 일이야. 그날 밤 금자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자신이 하청업체 관리 감독 책임자였다는 것, 폭발 사고 후 윗선에서 조용히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세아 아버지의 탄원서를 의도적으로 묻어버렸다는 것까지 모두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내 아버지는 억울하게 죽지 않았을 거야. 정말 미안하다. 금자가 세아에게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습니다. 세아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준 금자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이제 함께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요. 너무 늦지 않았어요. 세아가 금자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향한 마지막 관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복녀 할머니의 증언, 만석 아버지의 무전 기록, 그리고 금자의 고백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한준우와 그 배후 세력들은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모든 것을 다시 덮어버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금자의 고백 이후 도윤과 세아는 마침내 공개적으로 진실을 밝힐 결심을 굳혔습니다. 을지로 시장 상인회에서는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고 지역 언론사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회의실에는 카메라와 기자들, 그리고 오랫동안 진실을 기다려온 주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회의실 한쪽 벽에는 박금자 재단 로고가 박힌 배너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배너 아래에서 재단과 관련된 진실이 폭로될 예정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2009년 을지로 공장 폭발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세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동주가 옆에서 동시통역 앱을 켜고 세아의 수어를 음성으로 변환해 주었습니다. 2009년 그날 밤 야간 작업 허가 없는 세척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값싼 합성자두양 용제를 사용한 불법 세척이었습니다. 세아의 손짓이 또렷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도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콩이가 같은 냄새를 박금자 재단 창고에서 찾아냈고 복녀 어르신의 바람 방향 증언이 일치합니다. 복녀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코가 증언합니다. 그날은 동풍이 불었고 분홍 로고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복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10여 년간
억눌러온 분노와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어서 만석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무전 기록은 삭제되었지만 저는 수기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배출 밸브 역전, 야간 작업 허가자, 서명 누락, 이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석이 낡은 수첩을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윤이 단상 앞으로 나와서 손바닥에 글자를 크게 썼습니다. 우리는 못 봅니다. 우리는 못 듣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만져서 찾아냅니다. 도윤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준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이런 억측과 추측으로 사람을 몰아세우는 건 옳지 않습니다. 준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단순히 의학적 자문을 제공했을 뿐입니다. 이런 감정적인 쇼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동주가 이미 준비한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재단과 병원, 그리고 협력업체 간의 돈의 흐름이 여기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주가 장부를 펼치자 복잡한 금전 거래 내역이 드러났습니다. 박금자 재단에서 한준우의 병원으로, 그리고 다시 여러 협력업체로 이어지는 자금 흐름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후원이 아닙니다. 사건 은폐를 위한 조직적인 자금 세탁입니다. 동주의 폭로에 회의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준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때 박금자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자가 깊은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당시 하청업체 관리 감독 책임자였습니다. 사고 후 윗선에서 조용히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금자의 고백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가문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체면을 지킨다는 핑계로 진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세아 아버지의 탄원서도 의도적으로 묻어버렸습니다. 금자가 단상에서 깊이 절을 했습니다. 죄를 묻고 저도 그 죄를 받겠습니다. 하지만 진실만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금자의 진심 어린 사과에 회의실 곳곳에서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준우가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습니다. 이것은 감정에 호소하는 쇼일 뿐입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기자들은 준우의 말을 무시하고 금자와 세아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재단의 역할이 정확히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은폐 지시는 누구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피해자 가족에 대한 보상 계획은 있습니까? 질문이 쏟아지는 가운데 세아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보상이 아니라 진실을 원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세아의 말에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아버지께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의실에서 자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준우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자들의 추궁을 피해 황급히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도윤과 세아, 그리고 금자는 조용한 곳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세아가 금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요. 도윤도 금자와 세아의 손을 포개무며 말했습니다. 비록 아픈 과거가 있었지만 진실을 통해 치유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는 을지로 공장 폭발 사건 재조명이라는 제목으로 대대적인 보도가 나갔습니다. 10여 년 만에 진실이 밝혀진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지 몇 달이 흘렀습니다. 법원에서는 마침내 재심이 개시되었고 결과는 모든 사람들의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을지로 공장 폭발 사건에 대한 뺑소니 무죄 판결과 함께 공장 폭발 관리 책임에 대한 원청 및 협력업체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세아 아버지 김동수 씨 뺑소니 사건 무죄. 공장 폭발 사고 피해자로 인정. 법정에서 판결문이 읽혀지는 순간 세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여 년간 아버지를 짓눌렀던 억울함이 드디어 풀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이 세아의 손을 꼭 잡으며 손바닥에 글자를 썼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편히 쉬실 수 있겠어요. 판결 이후 을지로 골목에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윤과 세아는 기존의 향커핑 카트와 분식 트럭을 합쳐서 새로운 가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을지로 골목 입구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손끝가게라는 이름이 한글과 점자로 함께 새겨져 있었습니다. 향커핑과 수어, 분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가게 앞에서는 콩이가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며 손님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벽면에는 점자 메뉴와 그림 메뉴가 나란히 걸려 있어서 누구든지 쉽게 주문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향과 맛을 찾고 계시나요? 도윤이 환한 미소로 첫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세아도 옆에서 수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가게 한쪽 구석에는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기억 박물관이었습니다. 만석 아버지가 보관하고 있던 오래된 무전기와 당시 사건 관련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우리 집의 기억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잊어서는 안 될 진실들이 담겨 있습니다. 만석이 방문객들에게 설명하며 전시품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박금자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금자는 수어 학습 공책을 들고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서툴지만 열심히 손을 움직이며 세아와 소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금자가 어눌하게 손짓을 하자 세아가 웃으며 교정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사랑과 사과는 한 획 차이예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세아가 정확한 손짓을 보여주자 금자가 따라 해봅니다. 며느리,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금자가 마침내 정확한 수어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세아는 감동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금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랑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기분입니다. 이날 오후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복녀 할머니가 시장 상인들을 데리고 와서 단체로 고추장 핫도그를 주문했습니다. 그때 그 매운맛으로 모든 일이 시작됐으니까 매운맛으로 축하하자고. 복내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웃으며 고추장 핫도그를 맛보았습니다. 이상하게 달콤하면서도 매운 이 맛이 우리 이야기와 닮았네요. 한 상인이 말하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쓰디쓴 과거가 있었지만 진실을 통해 달콤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가게에는 조용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도윤과 세아는 카운터에 나란히 앉아서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이렇게 평온한 일상을 보낼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세아가 도윤의 손바닥에 글자를 쓰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으니까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도윤이 대답하며 세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예상치 못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한준우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하러 왔습니다. 준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해임되었고 의사 면허도 정지되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준우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자 세아와 도윤은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우리는 복수를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세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잘못에 대한 책임은 져야죠.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아가세요. 도윤이 따뜻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가게에는 도윤과 세아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요? 세아가 물어봤습니다. 물론이죠. 세아가 처음으로 제 손바닥에 글자를 써준 날이었어요. 도윤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부터 알았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느끼지만 마음은 같은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요.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도윤이 세아의 손바닥에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써내려갔습니다. 우리는 못 봅니다. 우리는 못 듣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온도를 압니다. 세아가 도윤의 손등에 답장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내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꼭 맞잡히며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밖에서는 을지로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고 가게 안에서는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의 체온으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손끝 가게는 이제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었습니다. 진실과 사랑, 용서와 치유가 함께 어우러진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같은 마음을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복녀 할머니의 말처럼 매운 고추장과 달콤한 딸기잼이 만나서 새로운 맛을 만들어낸 것처럼 도윤과 세아도 서로 다른 세계에서 만나 하나의 아름다운 사랑을 완성했습니다. 을지로 골목에 새로운 전설이 만들어졌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해도 손끝으로 만져서 진실을 찾아낸 두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는 가운데 손끝 가게에서는 오늘도 사랑과 진실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많은 사연과 의견 올려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